여러분, 컵라면 좋아하시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컵라면 때문에 아이들이 데이는 사고가 매년 상당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린이 뜨거운 물 화상 중 약 10%에서 20%가 바로 이 컵 제품 때문이라는 보고도 있어요. 키가 크고 밑이 좁은 컵은 낮고 넓은 그릇보다 훨씬 더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컵라면 용기를 밑을 넓히고 높이를 낮춘 그릇 형태로 바꾸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안전을 위해 용기 모양을 바꾸는 게 좋을 텐데 왜 여전히 바꾸지 않는 걸까요? 오늘의 알쓸 식잡은 식품과 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라면은 원래 봉지 라면이 원조입니다. 1958년 일본에서 나온 인스턴트 라면도 봉지였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1936년 삼양라면도 봉지로 시작했죠. 그런데 1971년 일본의 니신 식품이 컵라면을 출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물만 부으면 끝인 혁신적인 제품이었죠. 컵라면의 핵심은 바로 이 컵에 있습니다. 봉지 라면과 가장 큰 차이점이자 컵라면의 정체성 그 자체인 거죠. 근데 왜 하필 이 컵 모양을 선택했을까요? 예를 들면 밑이 넓고 위가 좁은 호리병 모양을 선택했어도 됐었을 텐데요. 답은 당연히 편리성 때문입니다. 먹기가 압도적으로 편하기 때문이죠. 위가 넓으니까 라면이랑 건더기 넣기도 편하고 물 붓기도 편하고 젓가락으로 먹기도 좋습니다. 이거는 공장에서 생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를 넣기 편할 뿐더러 컵 형태의 포장은 겹겹이 쌓아 보관하기도 편하죠. 쏟아진다는 안정성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함을 선택한 케이스인 겁니다. 그러면 왜 스티로폼 같은 걸로 만들까? 컵라면 용기는 대부분 발포 폴리스티렌, 쉽게 말해 스티로폼 계열 소재를 씁니다. 이 소재의 특징이 첫 번째로 단열이 엄청 잘 됩니다. 내부에 공기층이 많아서 끓는 물을 부어도 손이 덜 뜨거워요. 그리고 내열성이 강해서 끓는 물에 오래 노출되어도 형태가 쉽게 변형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쌉니다. 물론 한때 끓는 물에 컵라면 용기를 오래 노출시키면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요. 시약처에서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겠네요. 다만 이건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 정도 먹는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재사용을 하거나 재가열하는 경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레드불이나 몬스터 같은 에너지 음료를 보면 거의 다 캔 제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럽 여행 가서 본 건데 얘네는 심지어 20온즈에서 24온즈, 즉 대략 600ml짜리의 캔도 나옵니다. 보통 500ml가 넘어가면 웬만한 음료들은 페트병에 담아서 나오거든요. 대부분 한 번에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뚜껑을 달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레드불이나 몬스터 에너지는 굳이 캔을 고집합니다. 심지어 몬스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위에 뚜껑을 달더라도 캔으로 나오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에너지 음료의 성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반 탄산음료보다 산도가 높고 비타민 B군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고 타우린이나 카페인 같은 기능성 성분도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빛에 노출되면 분해되거나 변색될 수 있습니다. 페트병은 투명하거나 반투명이라서 빛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색깔 있는 페트병을 써도 알루미늄 캔만큼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비슷한 계열인 바카스나 태국의 끄라팅댕을 보면 굉장히 짙은 색깔로 된 유리병을 쓰거든요. 이 이유가 최대한 빛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광등이나 햇빛 아래 진열대에 오래 놔두면 차이가 확실히 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탄산 유지도 중요합니다. 페트병도 탄산을 잘 담지만 알루미늄 캔이 조금 더 탄산 손실이 적습니다. 캔은 완전히 밀폐된 금속 구조라서 장기간 보관해도 탄산이 잘 빠지지 않거든요. 운송과 보관 측면에서도 캔이 유리합니다. 페트병보다 쌓기 좋고 찌그러질 위험도 적고 냉장고나 진열대에서 공간 효율성도 좋습니다. 편의점 냉장고를 보면 슬림한 캔들이 딱딱 정렬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저게 공간 활용 측면에서 되게 효율적인 겁니다. 재활용 측면에서도 알루미늄 캔이 우수합니다. 알루미늄은 재활용하면 원래의 품질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페트병도 물론 재활용이 되지만 다운사이클링, 즉 품질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알루미늄은 녹여서 다시 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음료 하면 떠오르는 슬림한 캔 이미지, 이게 레드불이나 몬스터 에너지의 정체성이 돼버린 상황이죠. 250ml의 슬림 캔은 거의 에너지 음료의 상징이 되었고 무엇보다 사실 에너지 드링크를 조금씩 나눠 마시는 소비 형태도 잘 없어요. 보통은 앉은 자리에서 단시간에 소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레드불이나 몬스터 에너지는 이 부분의 차간, 굳이 페트 포장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식품 포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컵라면 컵, 에너지 음료의 캔 포장 모두 실용적인 측면에서 선택되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실용적인 것을 넘어 한 식품의 아이덴티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개장 사발면에 흰색 컵이나 레드불 색깔이 새겨진 캔을 은근히 기대하는 것처럼 생각보다 포장은 식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보호하는 기능을 넘어 이처럼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알리는 얼굴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품을 개발할 때에는 포장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런 실무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정보원에서는 사례로 배우는 식품 포장의 기초와 응용 강좌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수강해 보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알쓸 식잡에서 뵙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